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다 꿈의 대학도 가고 약속도 있고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꼭 자기 수업을 들었다라는 건 선생님한테 확인을 꼭 시켜주세요. 선생님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단원이 바뀌었어요. 집합의 개념과 명제. 자, 바로 우리 개념 중심으로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집합하면 모여라죠, 모여라. 그러면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거나 내가 그 모임에 갔는데 나를 안 받아주면 어쩌지? 라는 고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집합에 속한다면, 구성원이 된다면 그것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집합에 속하는 대상 하나하나. 그러면 5보다 작은 자연수 뭐죠? 1, 2, 3, 4, 5로 그 대상이 분명하므로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집합의 원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1, 2, 3, 4, 5. 자, 재밌는 영화의 모임. 그러면 뭐가 재밌는지는 정말 호불호가 다르죠. 같은 영화를 봐도 평점은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그런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밌다, 뭐 키가 크다, 예쁘다, 뭐 바보다, 똑똑하다 이런 것들은 모호한 말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영화의 모임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없으므로 집합이 아니다. 자, 개념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A라는 집합 대문자로 씁니다. 원소는 소문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즉 A가 집합 A에 속할 때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 기호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얘는 E같이 생겼죠? 요 생긴 게 E같이 생겼죠? 얘는 원소라는 단어, 영어 단어, 엘레먼트에서 온 E입니다. 그럼 원소일 수도 있고, B라는 원소는 집합 B라는 건 집합 B의 원소가 아닐 수도 있겠죠? 즉, 속하지 않아. 그럴 땐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볼게요. 8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1, 2, 4, 8, 8의 약수는 집합 A의 원소이므로 1도 A의 원소, 2도 A의 원소, 4도 A의 원소, 8도 A의 원소입니다. 아무거나 말해볼게요. 3은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문제 2번 너무 쉬운데 빨리 해볼게요. 자, 12의 약수의 집합. 20의 약수의 집합 B라고 할 때 요 기호 또는 요 기호를 알맞게 써 넣으시오. 자, 3은 A에 속하냐? 그럼 3은 12의 약수냐? 맞죠? 네,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20의 약수에 3은 들어가니? 안 들어가죠? 네, 이렇게. 4는 12의 약수니? 4 맞습니다. 4는 20의 약수니? 맞습니다. 10은 12의 약수니? 아니죠? 10은 20의 약수니? 맞죠? 네, 그래서 요 기호의 의미와 사용법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집합이 뭔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요 기호 안에 이렇게 중괄호 2개 안에 중괄호 기호 안에 나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의 집합 A라고 하면 A는 1, 2, 3, 6이죠? 그걸 중괄호 안에 원소들을 1, 2, 3, 6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1, 2, 3, 6의 공통적 특징은 6의 약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내냐면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리고 중괄호 엽니다. 집합 기호. A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들을 그냥 X라고 칩시다. 그럼 이 X는 어떤 성질이냐면 6의 약수라는 성질이,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 거죠. 이 성질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또 그림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그래서 그림
A라는 주머니 하나 열어. A라고 집합 이름 쓰고 주머니 하나 열어서 여기 원소들을 쉼표 없이 따로 띄어서 구분되기 이렇게. 이거는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약간 눈으로 보기 쉽게 그림 또는 표로 이런 걸로 도식화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3번 볼게요.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타낸 건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조건을 제시했다면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내어라. 자, A는 139네. 그럼 139를 X라고 치면 X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139는 다 9의 약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집합 이름 쓰고 주머니 열어서 139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B는 2357이야. 2357의 특징은 2357 보니까 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소수죠. 소수. X는 소수인데 소수는 많은데 7에서 끝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7 이하의 소수. 아니면 뭐 10 이하의 소수라고 해도 똑같죠. 8보다 작은 소수 이렇게 해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2, 3, 5, 7 이렇게. 자, 더 볼게요. 이게 지금 오타죠? 집합은 대문자로 씁니다. C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조건을 써놨죠? X라는 건데 X는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즉 이거의 해죠, 해. 이거 해를 구하려면 우리 뭐 하고 싶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곱해서 4 되는 건 1사인데 더해서 마3이 되는 건 4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X는 얼마? 마이라고 4죠? 네. 그래서 C라는 집합은 원소를 만족하는 원소를 죄다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C 주머니 열고 1하고 마이라고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집합 D는 이게 뭐죠? 절대값이 3보다 작아.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죠. 원점으로의 거리가 3보다 작다는 건 오른쪽으로 3, 왼쪽으로 3 거리가. 그러니까 마3이죠. 요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근데 그 중에 정수니까 뭐죠? 마3보다 우선 커야 되겠죠. 마2, 마1, 0, 1, 2 이렇게. 이 만족한 X들을 집합 기호 안에 다 나열하는 거죠. 원소들을. 자, D 주머니 열어서 마2, 마1, 0, 1, 2 이렇게. 자, 이어서 볼게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아까 이 C 집합은 원소가 몇 개냐? 2개다. 이 D 집합은 원소가 몇 개냐? 5개다. 이렇게 개수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개수라는 건 유한계는 뭐죠? 한 개가 있다는, 셀 수가 있다는 거죠. 몇 개냐라면 라고 물어본다면 몇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런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한 개가 있는 거죠. 유한집합이 아닌 집합을 우선 이름부터 유한이 아니니까 무한집합이죠. 무한하다. 그런 게 있죠. 뭐? 자연수의 집합 하면 1, 2, 3, 4, 5, 6, 7, 8 땡땡땡 계속 가죠. 네, 원소가 몇 개냐? 유한계 아니죠. 네, 무한집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는 거죠.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하면 너무 길죠. 수학에서는 기호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수죠 수, 그러니까 넘버 n을 씁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있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반에 키가 2m가 넘는 학생들의 집합 하면 이건 집합 맞죠? 네, 집합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소는 없죠? 선생님 알기론 1학년 학생 중에 키가 2m 넘는 학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집합입니다. 그러면 얘는 비어있어. 공집합. 비어있어. 그리고 기호, 이거 이제 여러분 이거 당연히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낯설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약속.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 약속. 그리고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냐 하면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원소 몇 개야 하면 빵개. 그러니까 0이죠. 개수는 0. 그러니까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하면 몇 개냐 할 때 몇 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한집합으로 정합니다. 이때 여기 뭐라고 쓰냐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걸 물어본다면 이건 뭐라고 말해야 돼? 0 이렇게. 자,
집합 A는 자연수를 4로 나눈 나머지, 얘들아, 나머지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 1이 남을 수도 있고, 2가 남을 수도 있고, 3이 남을 수도 있고, 4가 남을 수는 없죠? 그럼 몫을 하나 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소가 4개네. 그럼 어떻게 쓴다? NA는 4. 자, 집합 B는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습니다. 간혹 친구들이 0이요 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죠. 자연수는 1부터.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없으므로 공집합이죠. 없으므로 공집합이고 원소의 개수는 빵이기 때문에 NB는 빵 이렇게. 자, 그래서 NA, NB 이렇게 나오면 이거 집합인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숫자입니다. 집합의 개수니까. 자, 각각의 NA, NB를 구하래. 그럼 NA는 11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짝수. 그럼 뭐지? 짝수니까 11보다 큰 짝수는 12, 14, 16, 18 쭉쭉 가다가 20, 22, 24까지죠? 그럼 몇 개야? 1, 2, 3, 4, 5, 6 7개네. 그럼 NA는 7. 자, 집합 B는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래. 5와 6 사이에 자연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B는 공집합이죠. 참고로 B는 공집합이고 MB는 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뒤로 가면 좀 어려워지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자, 볼게요. 집합 A에 이제 우리 뭘 배울 거냐면 부분 집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에 뭐라고 하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부분이 되는 집합인 거죠. 그리고 부분 집합일 때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씁니다. 원소 기호랑 차이가 있죠. 이건 원소 기호입니다. 어떤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할 때. 네. 그리고 어떤 집합에 A라는 집합에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그때는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집합이 부분 집합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때는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원소는 자기 자신에 다 속하잖아. 자, 공집합은 이거는 그냥 약속하겠습니다. 모든 집합에 부분 집합으로 약속해주세요. 즉 어떤 집합 A가 있어. 그러면 공집합은 A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지금 두 집합이 있죠. 1, 2, 3, 6과 1, 2, 3, 4, 6, 12가 있습니다. 1, 요 집합의 원소 여기 있네. 2, 여기 있네. 3, 여기 있네. 6, 여기 있네. 즉, 요 집합의 모든 원소 1, 2, 3, 6은 요 집합에 다 속하죠? 그러면 요렇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4의 배수 4, 8, 12, 16 6의 배수 6, 12, 18,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선 볼게. 우리 지금 포함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4 없죠? 4 없죠? 만약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건 모든 원소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 왜냐면 4부터 이미 안 들어가. B에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자, 반대로 B는 혹시 A의 부분 집합이 되는지도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6의 배수 6이 여기 없네. 네,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또 볼게요. 집합 A가 B의 부분 집합인지 아닌지를 요거 또는 요거로 나타내. 즉, A가 B의 부분 집합인지 또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닌지를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A의 원소 1, B에 있네, 속하네. A의 원소 2, B에 속하죠? 그러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에 다 속하죠? 그러니까 A는 B에 포함됩니다. 즉, A는 B의 부분 집합이죠. 자, B의 원소는 두 번째, 여기 다 3개가 써 있고, A의 원소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을 만족하는 x, 즉 x제곱이 2인 x, 그럼 x는 풀마 루트 2죠. 즉 A라는 집합은 루트 2,
풀 루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는 B에 포함됩니까? 되죠? 마이 B에 있죠. 마 루트이 B에 있죠. 루트이 B에 속하죠. 즉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3번 A는 3의 약수 1하고 3이죠. B 4의 약수 1, 2, 4죠. 지금 A가 B에 포함되는지 보는 거야. 그런데 1은 들어있다고 해도 3이 B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개념 또 볼게요. A는 마이라고 1이라는 원소, B는 자, B의 원소는 X제곱이 1이야. 그러면 X는 풀마 1이죠. 즉 B라는 집합은 마일과 1을 원소로 갖습니다. 그러면 이거 맞는 말이니? A의 모든 원소 마일하고 1, B의 마일 1 다 있죠? 속하죠? B의 모든 원소 마일 1, 집합 A의 마일 1 속하죠? 자, 이와 같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근데 B도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 A도 마일 1, B도 마일 1 똑같은 집합이죠? 네, 그래서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서로 같다. 어렵지 않죠? 서로 같다. 원소가 다 몽땅 다 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같다고 씁니다. 그럼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자,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주머니 어차피 똑같은 집합이니까 마일 1 쓰고 똑같이 이렇게. 자, 보기 너무 쉽습니다. A는 2, 3, 5, 7. B는 7 이하의 소수. 7 이하의 소수는 2, 3, 5, 7인 거 맞죠? 즉 똑같은 집합이야. A도 B의 부분집합, B도 A의 부분집합. A는 B랑 같은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 A는 B라고 주머니 만들고 2, 3, 5, 7 이렇게.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A는 요거고 B는 요걸 때 둘이 같은 집합이래. 그러면 원소가 같아야 됩니다. 원소가 각각 3개씩 있는데 이 3개가 다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야 돼. 그럼 보니까 잘 따져봐야 돼서 A는 2하고 6이고 A고 B는 몰라. 3 몰라. 그런데 알고 있는 3이 중요한 단서가 되죠. 왜냐하면 A는 지금 2하고 6인데 3이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2하고 6이 있으니까 3이 될 수 있는 후보는 A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A는 나옵니다. 네. 그럼 A가 3이면 A-1은 3 빼기 1이니까 2가 되지. 그럼 B는 2, 3, B라는 원소로 구성되는데 보니까 A가 이미 완성이 됐죠. 2, 3, 6이니까 두 집합이 같으려면 B도 2, 3에여야 되는데 이거 볼까? B가 6인 거죠? 네. B가 6이어야 이 문제 상황에 맞는 게 되는 거죠. 네,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